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세션에서 아마존 퍼스널라이즈 특장점 소개를 맡게 된 메가존 클라우드의 조다로 매니저입니다. 지금부터 대략 한 30분 정도 퍼스널라이즈 서비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발표 내용으로는 개인화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장점들, 특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아마존 퍼스널라이즈 서비스를 통해서 개인화에 대한 장점을 얻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아마존 퍼스널을 통해서 구현을 하게 됐을 때 어떤 흐름을 통해서 진행되게 될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화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개인화를 검색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컨텐츠에 관련된 것들, 넷플릭스라든가 음악 사이트들, 스포티파이 같은 것들에 대한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다양한 취향들이 존재하는 것들에 가장 표시가 많이 나는 것들이 이런 콘텐츠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플로라는 음악 사이트는 2019년 4월에 개인화 서비스를 시작을 하여서 올해 7월까지 성과에 대한 비교를 검색을 해보였더니 일주일에 검색된 음악들이 보통 38곡 정도 들었었는데, 지금 현재 개인화를 적용을 하였더니 58곡 정도, 약 53% 증가가 이루어졌고요. 당연히 그에 따라서 듣고자 하는 음악 아티스트들도 24명에서 35명까지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인기 많은 것들을 듣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내용들을 추천해 주면서 점점 더 많은 내용들을, 점점 더 많은 음악들을 소비하게 되는 결과를 볼 수 있었고요. 이렇게 사용자가 실제로 음악이나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플랫폼 사용자들, 플랫폼 제공하는 업체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요즘 많이 보시는 부릉이라고 음식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실제 라이더들이 어느 음식점에서 어떤 음식을 픽업해서 어떤 소비자에게 전달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직접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라이더의 위치와 지금 배달하고 있는 음식, 고객의 음식들을 AI를 통해서 고객의 체인화가 아닌 라이더들의 입장에서 최적화를 시켜서 배차를 자동으로 진행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더니 결과가 11%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었다. 좀 더 고객들에게 음식을 빨리 가져다 줄 수 있었고, 배차를 받는 실제 라이더들도 더 많은 운행을 함으로써 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롯데원이라는 서비스가 올해 출범을 하였는데요. 롯데 계열사들, 하이마트라든가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에 대한 사용자 정보들 한 군데로 모은 이후에 내가 만약에 롯데백화점에서 물놀이 용품을 사고 롯데마트에서 선크림을 샀다면 롯데온이라는 제품을 통해서 너는 아마 물놀이 여행을 갈 것 같으니까 이런 제품을 사보아라라고 추천을 해주는, 각각의 사용자들에 맞게 단순히 여름이니까 물놀이 용품을 추천해주는 것이 아니고, 네가 선크림을 사고 네가 튜브를 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추천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결국 이런 사이트들은 내가 단순히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너는 이런 것들을 좋아할 거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니 이런 것을 추천해주고, 그래서 결국은 사이트의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결과를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아마존.com 사이트를 보시면 개인화에 대한 추천이 제일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이트인데요. 실제로 제일 좌측에 있는 사이트가 제 첫 번째 로그인 화면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제가 물건들을 많이 사지도 않고 오랜만에 접속하는 상태였었는데, 그랬더니 기본적인 에코홈이라든가 그냥 일반적인 상품이 추천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발을 검색을 하였더니 상품의 배열이 바뀌고 화면의 레이아웃까지 변경이 되는, 너는 신발을 샀고 관련된 제품으로 제일 아래층에 보시면 신발들이 쭉 나열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이후에 제가 이번 파티용품을 하나 검색을 했더니 지금 가장 최근에 본 건 파티용품이지만 연관된 제품으로 파티용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실제로 구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신발 살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발과 파티용품이 번갈아서 나오게 되는, 그래서 좀 더 제품에 대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추천한 상태를 보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요즘은 개인화 추천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이트를 보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려운 상태입니다. 음성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기도 하고 AI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도 하고, 결국은 개인 특화형 맞춤형 웹사이트, 모바일 환경에서 하는 증강현실까지도 결국은 개인화 추천 기술을 도입을 하는 것이 필수인 시대가 되었는데요. 실례로 AI 스피커들이 요즘 구글도 있고 알렉사들도 있는데 마치 드라마에서 PPL이 들어가는 것처럼
제가 그 뮤지컬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니? 하고 스피커한테 물어봤더니 오늘 2시에 점심 약속이 있어요 라는 말과 함께 근데 오늘은 뮤지컬 미녀와 야수가 예매를 시작하는 날이니 한번 살펴보는 것이 어떨까요? 라는 식으로 이렇게까지 제안을 해주는 형태까지 발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AI 기술을 통해서 개인화 그리고 추천이 되는 것들이 하나로 녹아들면서 점점 사용자들에게 일부분인 것처럼 다가올 수 있는 세상이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게 개인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말이 쉬운 단어이지 실제로 이것들을 구현을 해서 사용자에게 제공을 해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들에 대한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있고 각각의 사용자들이 원하는 것들 전부 다 다르고 그리고 인기 있는 제품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있는 사용자가 원하고 있는 제품을 추천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처음 사이트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전 정보들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그냥 40대 남자에게 추천할 제품을 추천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플랫폼들 모바일인지 웹사이트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추천하고 개인화를 해야 된다는 것들을 알고 있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은 장벽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마존에서 퍼스널라이즈라는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서비스를 런칭을 해주었는데요. 그러니까 2018년 11월 달에 아마존 리인벤트라는 서비스 이벤트를 통해서 실제로 프리뷰 버전 형태의 퍼스널라이즈 서비스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 6월 달쯤에 정식 릴리즈가 되었고요. 현재 올해 1월 달에 서울 리전을 통해서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아직 이제 새로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기술이라고 보셨으면 됐겠는데요. 이런 퍼스널라이즈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는 개발자가 룰 베이스로 ifthen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아래 내용들 사용자와 제품 간의 연관관계, 제품 간의 유사성, 제품 간의 이동관계를 파악을 한 거죠. 여기 아래 그림을 보시면 검은색 사용자가 헤드폰과 이어폰을 샀고요. 회색 사용자가 헤드폰과 이어폰을 샀습니다. 그럼 이제 노란색 사용자가 이어폰을 샀으면 이 사람은 헤드폰을 살 확률이 많다는 걸 머신러닝이나 AI를 통해서 자동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헤드폰과 이어폰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기저귀와 물티슈, 청바지와 반팔티, 키보드와 마우스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규칙으로 만드는 것처럼 다 일일이 개발자가 코딩을 해서 규칙을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사이트가 커지고 사용자들이 많아지고 제품들이 많아지면 점점 복잡한 룰들이 추가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성능의 저하라든가 속도의 저하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머신러닝이라는 기술들이 대안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아래 보시는 큰 4가지 기술들 클러스터링이라든가 리그레션, 어소시에이션 룰, 마르코브 체인 같은 것들이 크게 많이 사용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사용자들을 구분을 짓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 사람은 누구다라고 직접 정의를 해주는 게 아니고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 군은 청바지를 좋아하는 군이고 이 군은 반바지를 좋아하는 군이다 라는 것들을 자동으로 나누게 되면 이 청바지를 좋아하는 군에게 추천하는 것이 다를 것이고 반바지를 좋아하는 군에게 추천하는 것이 다르게 되는 그런 것을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중간에 있는 그림처럼 어떤 입력이 들어왔을 때 예상되는 출력값을 기준으로 어떤 변이를 두어서 40대 남자가 저녁에 사이트에 들어올 때는 청바지를 많이 본다. 혹은 20대 여자가 출근길에 볼 때는 화장품을 많이 본다라는 그런 리그레션 어떤 인풋에 대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알고리즘 또 많이 사용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소시에이션을 해서 연관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맨 오른쪽 그림처럼 B에서 A로 상관관계들 이동을 할 때 중간에 시간의 순서를 포함한 이벤트를 포함해서 이 사람이 A에서 B를 살 때는 중간에 다른 것들도 많이 보더라라는 것까지 집어넣는 것이 마르코브 체인이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은 좋은 기술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하고 구현을 하려면 숙련가 전문가 데이터에 관련된 데이터 전문가들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데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 걸리고 이것이 맞는지 검증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마존 퍼스널라이즈 서비스가 런칭이 되면서 이런 과정들을 되게 단순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데이터 구축, 알고리즘 선택, 성능 비교, 그리고 배포까지
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처럼 위자드 과정을 통해서 한 단계씩 넘어가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할 때 머신러닝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 없이 그리고 아마존닷컴에서 실제로 이용되는 기술들을 직접 적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 AWS 리인벤트를 보면 그 온라인 학습을 주도하는 사이트에서 2018년도에는 머신러닝 전문가가 3개월 동안 머신러닝 사이트를 구축을 했었는데, 2019년도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를 이용해서는 인턴이 일주일 만에 비슷한 성능을 내는 사이트를 구축을 했다는 사례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물론 이게 가장 최선의 최고의 성능을 낸 거에 가까운 사례이겠지만, 퍼스널라이즈를 이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쉽게 거부감 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 구축, 알고리즘 선택, 성능 비교, 배포들 과정을 자동화를 시켜서 매주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혹은 성능이 좋아지지 않을 때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니까 지속적으로 학습이 가능하고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퍼스널라이즈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퍼스널라이즈의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높은 성능의 개인화 기술들을 이용을 하고요. 거기서 안에 내용 보시면 딥러닝의 HRNN이라든가 딥FM 이런 기술들을 사용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기술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알고리즘이 있어 사용을 해서 좋은 성능을 내준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으면 사용을 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API를 통해서 블랙박스 형태를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 방법을 통해서 사용자 추천을 해주세요라는 것 정도만 얘기를 해주면 원하는 결과를 만족스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이용해서 결국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객들이 사이트에 대한 참여율을 개선시키고 결국에 그 개선이 매출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제로 아마존 같은 사이트도 보면 30% 이상의 페이지 뷰가 개인화 추천을 통해서 얻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퍼스널라이즈를 통해서 고객의 매출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마존 퍼스널 구축을 해서 사용자들에게 추천을 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실시간 추천과 밤 사이에 개인화된 메일을 보내는 배치 추천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실시간 추천은 우리가 웹사이트를 이동을 하면서 옷을 선택했을 때 밑에 관련된 제품들이 나오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시계를 보고 시계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는 저한테 추천을 해야 하는 제품들은 시계가 맞을 것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후에 시계를 장바구니에 담고 구두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만족한 시계는 선택을 했고 이 새로운 구두를 검색을 해보겠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실시간 이벤트, 새로운 카트에 넣었다는 이벤트와 기존에 있던 알고리즘 접목을 시켜서 다음번에 추천할 제품은 시계가 아니고 구두로 제공을 해주는 그런 것들을 실시간 추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배치 추천은 사용자들에게 단순히 이번 주에 인기 있는 제품이 아니라 너의 나이대에 너와 가족들이 이 정도 있는 수에게는 어디로 여행을 가라 라는 식으로 개인화된 추천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캠페인, 이벤트 추천, 모든 사용자들에게 다른 내용을 한꺼번에 제공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사실 이 내용은 저희가 작년에 이걸 했었으면 아마 발표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달에 새로 기능이 추가된 내용인데요. AWS에서는 고객들이 원하거나 필요한 서비스들이 있으면 그 제품이 릴리즈된 이후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기술을 계속 추가하고 고객들이 원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기술을 계속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품을 원해, 이런 서비스를 원한다고 얘기를 해주면 그에 맞는 제품을 내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시간 혹은 배치로 얻어줄 수 있는 추천으로는 무엇들이 있냐면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시뮬러 아이템이라고 해서 비슷한 제품, 그리고 개인화된 검색 순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개인화 추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뮬러 아이템은 제가 옷을 봤을 때, 치마를 봤을 때 그 아랫단에 치마들이 하나, 둘, 셋, 넷 나오는 것은 유사한 아이템, 시뮬러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바지를 검색했을 때 A라는 사람은 반바지가 1등인 것이고 B라는 사람은 청바지가 1등으로 올라오게 된다면 이것은 개인화된 랭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치마를 검색했을 때 이 치마를 사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구두
혹은 모자들을 같이 나오게 된다면 그건 일반 사용자 추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천을 실시간으로 혹은 배치로 알기 위해서는 데이터들이 필요할 텐데요.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용자 데이터, 누가 샀다는 것이 필요한 거고요. 아이템 데이터, 누가 어떤 제품을 샀다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상호작용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어떤 아이템을 누가 언제 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라서 사실은 사용자와 항목이 없더라도 상호작용만 있으면 기본 성능이 좋지는 않지만 아이템을 추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용자는 유저 아이디와 원 메타데이터 필드가 반드시 필요한 필드로 나오게 되고요. 그 얘기는 사용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용자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항목들이 하나 이상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항목도 마찬가지로 아이템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호작용은 누가 언제 무엇을 샀다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유저 아이디에는 식별 아이디가 있고 성별이 하나의 메타데이터로 추가가 된 거고요. 아이템으로는 있고 카테고리가 추가가 된 것이고 그리고 유저 아이디, 아이템 아이디와 함께 시간까지 넣어서 일련의 시간 관계를 통한 상관관계들을 뽑을 수 있는 데이터 세트가 준비가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퍼스널라이즈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추천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가 준비가 된 상태에서 어떤 흐름으로 데이터를 추천을 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체 워크플로우는 크게 4단계로 보실 수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해서 어떤 추천을 하겠다라는 모델을 만드는 과정, 그걸 솔루션 생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캠페인 생성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엔드포인트처럼 서비스가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지점을 통해서 사이트에서 질의를 주면 거기다 응답을 보내주는 건전사항 가져오기 큰 4가지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른쪽 그림처럼 S3라든 아마존 S3라든가 퍼스널라이즈 API 실시간 이벤트가 퍼스널라이즈로 입력이 되면 그 내부적으로 데이터 로드하고 트레이닝한 결과들이 API를 통해서 외부로 응답을 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교육 데이터 가져오는 내용을 보시면요. 데이터셋 그룹을 만듭니다. 데이터셋 그룹은 뭐냐면 여기 써있다시피 단순히 그냥 데이터셋들의 그룹이에요. 데이터셋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우리가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데이터셋은 두 가지 타입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과거 데이터라고 해서 실제로 학습을 돌리기에 필요한 실제 데이터들, 사용자와 아이템, 인터랙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시간 상호 데이터들은 실제로 이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인터랙션을 더 추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시계를 카트에 집어넣고 구두를 봤다라는 그런 이벤트들을 더 추가를 해줌으로써 내게 어떤 추천을 해줄 때 좀 더 정확한 그 사람에게 좀 더 어울리는 내용을 추천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형태의 교육 데이터들을 사용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보면 상호작용 관련 데이터를 보시면 누가 뭘 샀다. 1번 유저는 아이템을 3개를 샀고요. 2번 유저는 아이템을 5개를 샀고요. 3번 유저는 아이템을 6개를 샀다는 것들이 시간 순으로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고객 관련 데이터와 상품 관련 데이터가 없더라도 이 첫 번째 상호작용 데이터만 주면 1번을 산 사람이 2번을 살 확률이 높다는 것이 이것만 가지고도 일단 나오긴 합니다. 그 사람의 특징은 제외하고 단순히 물건들의 구입 선후 관계로만 쳤을 때 그런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성능은 낮지만 이런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고객 관련 데이터를 더 주었을 때 이 사람이 남자고 이 사람이 여자고 나이가 몇 년이라는 걸 줬으면 클러스터링 기법 같은 걸 내부적으로 이용을 해서 같은 그룹군으로 묶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다음으로 마찬가지로 아이템도 카테고리별로 화장품을 산 사람들인지 치마를 산 사람들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것이라고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준비가 되면 실제로 학습을 통해서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솔루션 생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특정 비즈니스 요구에 가장 적합한 결과를 내게끔 모델을 생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레시피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레시피라는 것은 그냥 모델에 사용된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종류의 추천들, 사용자 추천, 개인화된 순위들, 연관된 아이템들에 대한 것들에 사용되는 아이템, 그 레시피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상관된 아이템은 심지라는 레시피를 사용을 하고요. 개인화된 순위는 퍼스널라이즈 랭킹이라는 레시피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추천을 보면 그 HRNN, HRNN 메타데이터, 콜드 스타트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8월달 이전까지는 요 세 가지 적절한 레시피를 사용을 해서 상황에 맞는 그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그런데 8월 5일날 이 세 가지 장점을 모아서 유저 퍼스널리제이션이라는 새로운 레시피를 AWS에 런칭을 해가지고 이 세 가지는 레거시로 미뤄지게 된 상태고요. 앞으로 나올 것들은 유저 퍼스널라이제이션을 하는 것들이 좋은 성능 더 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퍼퓰리티 카운트는 단순히 인기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들을 가지고 성능이 얼마나 좋게 나왔나 그냥 비교하는, 벤치마킹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캠페인 생성 같은 경우는 학습된 모델을 실제로 배포하는 엔드포인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저기 맨 제일 아래 보시면 미니멈 프로비전드 트랜잭션 퍼 세컨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초당 얼마나 처리를 할 것이냐라는 것인데 기본이 1에서부터 500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500이라는 건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제공을 해줄 수 있는데 그만큼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퍼스널라이즈를 테스트를 하거나 시험 나와서 만들어 볼 때는 1로 하나만 두고 테스트를 하시고요.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사이트의 반응이 느려지면 이 값을 늘려나가면서 자기의 적절한, 자기의 우리가 요금을 커버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제 다 배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권장사항을 가져오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각각 그 세 가지 타입에 따라서 권장사항을 호출하는 내용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유저 사용자에 대한 추천을 얻기 위해서는 유저 아이디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랭킹을 뽑기 위해서는 아이템들의 리스트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연관된 아이템을 뽑기 위해서는 아이템이 반드시 필요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걸 확인을 해보시고 나중에 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필터링 추천이라는 내용이 새로 들어왔는데요. 우리가 영화를 봤는데 제가 봤던 영화를 계속 추천하거나 어떤 물건을 샀는데 그 산 걸 계속 추천한다고 하면 굉장히 오히려 추천에 대해서 불만족이 쌓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입한 제품이나 이미 시청한 영화는 추천하지 않는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추가를 해주었는데요. 그게 필터링 추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 달쯤부터 생긴 기능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 전에는 개발자들이 약간의 코딩을 통해서 구현을 했었는데 이것들이 불편하다라고 AWS에서 생각을 해서 새로운 서비스로 제안을 해준 것이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것들은 제외하겠다. 데이터베이스 쿼리 쓰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조작을 통해서 이것들은 추천해서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개인화를 통해서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를 통해서 어떤 흐름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역사에 대해서 아주 한 페이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도에 처음으로 서비스가 릴리즈가 됐고요. 프리뷰 형태로 릴리즈가 됐죠. 그런 다음에 2019년 작년 여름에 이제 1년 3개월밖에 안 된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도 사용자들에게 요구사항을 계속 받아들여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역들을 점점 넓혀가면서 사용자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태고요. 마지막으로 8월 5일날 아까 말씀드렸던 유저 퍼스널라이제이션이 돌아오면서 알고리즘 선택하는 것들에 대한 복잡성도 조금 더 심플하게 만들면서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게끔 만들어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간단하게 아마존 퍼스널라이즈 특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여태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다음으로 AWS에서 AWS 퍼스널라이즈 서비스 고객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